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드디어 2021년도 12월을 보내는 날이 진짜 카운트할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네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을 보내면서 2021년도 가는 해를 이렇게 잘 보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서치도 하고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2021년도 12월 오늘까지 실거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래량을 계산을 좀 해보고, 아파트 거래가 안 돼요, 가격이 내려가요 하면서 세종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흡사하게 줄었는데, 예전에 2019년도 하반기쯤? 2018년도, 2019년도 하반기쯤에 가격이 조금씩 타기 시작을 했을 때와 2018년도, 17년도 그 전에서도 거래량이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지다가 갑자기 줄어드니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2년도 12월에는요, 그냥 아파트 단지마다, 동네마다 뭐 한두 건씩 거래가 됐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고, 거래량이 대략 한 70건 정도는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특이한 사항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 실거래 신고 사이트에 많은 유튜버들이 거래량이 몇 개가 됐고, 실거래가 이랬고, 가격이 어땠고, 이렇게 해서 분석표를 알려주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석표는 누구나 실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건데, 그 분석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분석표를 보고서 파악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게 팩트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팩트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팩트를 잡으셔서 저희 구독자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 실거래 사이트를 보고 이런 팩트를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하고요. 이 영상은 항상 좋을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순히 거래 건수가 됐고, 뭐 포인트가 내려갔고 뭐 포인트가 올라갔고를 그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요, 실거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게 두드러진 방향이 있었고, 왜 이게 두드러지게 올라갔고, 이 올라갔고 거래량이 많은 거에 플러스 알파,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될 팩트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 제 채널에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세종시에서 다달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실거래 사이트 실거래가 계속 진행이 돼서, 가격은 물론 빠져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12월에서 찾아야 될 팩트가 뭐냐면요, 세종시 2021년도 12월에 최고 거래 단지를 뽑자고 하면 소담동에 있는 새샘마을 아파트 2단지입니다. 2단지 주 한양 수자인 YGCT, 여기에서 지금 분양을 했고요. 이 아파트의 특징과 두 번째 팩트를 잡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입니다. 이 6단지 같은 경우와 새샘마을 2단지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가 많이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왜 얘가 거래가 많이 됐고, 이 거래량을 가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답이 나오세요. 왜냐면 소담동에 있는 새샘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 보이시죠? 대전에서 세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동지구에 있는 고속도로, 그 일반화 도로 있죠? 그 도로와 대전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진입로가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 소담동이면서 보람동과의 경계가 있다 보니 보람동의 상권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소담동도 소담 나로대의 상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2단지는 세종시 소담동과 보람동에 있는 BRT 정류장 인근에 잡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생활권과도 근접거리가 좋고 해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보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새샘마을 2단지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요 민간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임대 아파트였다가 이번에 분양 전환을 하면서, 올해 5월 이후부터 분양 전환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세대들도 많았고요. 이 세대들이 25평형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제 33평형이라든가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 갈아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가격 시세가 분양 가격
가격이 굉장히 팩트가 굉장히 낮았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1억 7천 미만으로 25평대가 분양을 하다 보니 내가 5억에 팔아도 거주 기간을 5년 이상 다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되는 게 되게 유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을 조금 소폭 낮춰서도 계약을 한다고 해서도 이분들한테는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심지어는 분양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얘를 조금 소폭 낮춰서 거래를 하고 실 아파트로 입주도 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세종시에 있는 소담동에 있는 새샘마을 2단지 아파트가 거래량이 이제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양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가격의 경쟁력에서 좀 있었다. 매매 가격의 경쟁력에서도 있었다는 걸 인식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단지는요,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중흥 프라디움 시티 건설에서 지은 6단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확정 분양가였습니다. YGCT도 확정 분양가였지만 가락마을 6단지도 확정 분양가여 있다가 5년 후에 확정 분양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계약서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두 아파트의 특징은 이제 분양 당시는 미분양이었었고요. 이 미분양인 아파트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청약통장 없이 5년간 거주하면은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습니다의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그걸 믿고 그대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이득을 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변수가 생겼었냐면요. 세종시의 확정 분양가, 예를 들어 가락마을 6단지 같은 경우는 평균 분양가격 1억 9,700의 확정 분양가였는데요. 세종시에서 분양 승인과 분양 전환 절차를 밟다 보니 분양 가격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불과 입주 6년 전에 분양 가격으로 세팅이 됐고, 임대라는 거는요,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사들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기준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이런 혜택을 본 너네 건설사들한테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해줘라 해서 가락마을 6단지는 1억 6,300의 분양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분양 전환을 받으신 분들이 25평 5구 타입을 2억 미만으로, 요즘은 지금 2억 7, 8천 하잖아요. 2억 미만으로 분양 전환을 받으신 분들이 몇백만 원과 몇천만 원 정도는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하는 데는 문제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도 보이시겠지만 세종시에서 1번 국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1-3 생활권과 1-1 생활권, 고운동과 종촌동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 라인에 바로 초진입로에 있어서 외곽도로의 진입로로 대전으로 나가는데 입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저렴했죠. 입지도 괜찮았죠. 이런 부분에서 분양 전환이 되는 물건들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의 팩트가 뭐냐면요. 분양 전환되던 아파트들이 세종에서 대표적인 아파트가 도담동에 있는 중흥 그린카운티 13단지,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안내해드렸던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와 7단지, 그 다음에 또 아까 첫 번째로 안내해드렸던 새샘마을 2단지와 호려우마을 9단지, 지금 이 5개 지역의 아파트들이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평탄하고 세종 입주민들과의 분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분양 전환이 다 된 아파트들입니다. 얘가요, 입주민들과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 전환은 됐지만 입주민들의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들이죠. 입주민들의 의무사항을 위반했던 분들은요, 부적격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공실세대로 퇴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말씀드린 단지마다 미공실 세대가 있고요, 미분양 전환된 세대가 있고요, 미계약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5군데가요, 조만간에 2022년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공고를 띄우던 아니면 건설사에서 추첨을 하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서 이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입지적인 분석도 본인들이 직접 좀 해보시고, 입지는 다들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를 받고 분양 가격이 이제 어떻게 공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분양 전환된 가격에서 더 상향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도련마을 15단지 같은 13단지 그린카운티 같은 경우는요 1억 5천대의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분양 시점, 입주 직전, 분양 당시에 주변의 아파트 분양 가격에 공공까지 플러스 돼서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6억의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어떠한 금액에서 올라와서 분양이 된데 얘를 어떻게 받을까를 전략을 짜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실거래 사이트를 보셨을 때 왜 얘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지를 보시고 팩트가 뭔지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여기에서 취할 게 뭔지를 보시는 게 실거래 사이트의 분석인 거지 그냥 몇 포인트 올랐어요 뭐 포인트 내려갔어요 어디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네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얼마가 빠졌네요 이게 팩트는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아파트는요 내가 사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내가 조금 버티시면 올라가는 시장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면 되고 내가 지금 6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 6억에 샀는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2억에 3억에 분양을 한다 하면 물론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요 2억에 사든 5억에 사든 6억에 사든 내가 그거를 내 손에 취할 수 없다면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보시고 이 아파트를 청약이 어떻게 뜨는지 청약홈에서 뜨는지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뜨는지 모집 공고문에서 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는지를 보시고 모집 공고문이 뜨거나 어떻게 했을 때는 무주택 세대주인지 지역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 이거를 구독을 하셔서 보셔가지고 이런 팩트를 잡으시고서 여기에서 25평형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84도 물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집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자녀들 앞으로 이거를 넘겨주실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아이 앞으로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해서 청약으로 집을 사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거는 정말로 무모한 생각이십니다. 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공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특공의 기본이 뭔데요? 결혼을 한 세대주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아닌 이상 청약 가점이 없는 이상은요. 대부분 이런 전략을 짜셔서 이런 아파트를 청약을 받게끔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런들을 세대주로 좀 변경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팩터를 알려드리는 부동산이 저희 몽땅 부동산이니까요. 그냥 단순한 거래좌표를 알려드리는 데 보다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5개의 아파트가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떻게 공고가 되고 어떻게 되는 자료 정보들을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생겨서 더 열심히 자료를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날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22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 꼼꼼히 잘 세우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